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전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다. 이런 얘기가 또 보수 진영에선 나오잖아요.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.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계엄 세력과 선을 못 그으면서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주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다.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. 각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을 분석한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냉정한 분석으로부터 저희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요. 근데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잘 분석해 보면 정권 교체의 뜻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권 유지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과 어떤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은 후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이제 이 부정 투표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세력 일각 때문에 보수 진영의 투표를 주저하는 그런 이 보수 유권자분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가 이당으로서 제2당으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뭔가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최소 조건은 한동훈 후보가 요구하는 3가지 정도의 사항,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, 이런 부정투표와의 결별,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요원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. 개혁신당 쪽에서도 동의하십니까? 예, 저희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끝날 때까지 제기했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저희 당이 창당하게 된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창당을 한 당인데 이 창당 기조 자체를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몰차게 절연을 했느냐? 그것도 아니었어요.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을 했을 때 했어야 되고 아니면 탄핵 찬성이라도 했어야죠. 근데 그 2가지를 다 못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단일화를 해라? 이거는 저희가 나온 기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. 저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신 거예요.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표는요,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연성 지지층도 분명히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단순히 이걸 합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시죠.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.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유리했을 거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